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당은 정치 보복 판결이라고 하고 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보시면서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또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보복 판결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서는 같이 반성해야 할 여당이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사건에 진짜 배후를 찾아야 한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고 수사팀을 정치특검으로 비난했던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권도 과거에 정치적 공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도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별세한 정의당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지길 바란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권이 김 지사의 즉시 사퇴는 물론 추가 수사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전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 따라잡기의 소식 들어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예상하셨어요? 아니, 예상 못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예상 많이 했었나요? 아니, 많이 못했죠. 정치권이 예상했었나요? 정치권도 예상 못했죠. 야, 자유한국당까지도. 자유한국당까지도. 네. 심지어는 홍준표 전 대표조차도. 그렇죠. 본인도 법정 구속 안 당했잖아요. 예전에 1년 맞아요. 6개월 실형 받았는데 예.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 피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는 뭐 예단하기가 어려웠겠고. 예.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 법정 구속을 예단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이야, 근데 법정 구속. 예. 본인도 뭐 엄청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벌개졌던데. 예,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예. 뭐 얼굴도 벌개졌지만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아무 말 있었었죠.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뭐 이런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표정이었다니까. 정도였죠. 예. 자, 결정적으로 예. 어디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판부의 그러니까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이건 예, 재판부가 주장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텔레그램하고 시그널이라고 하는 보안 메신저들, 그 메신저들이에요. 문자. 예, 문자. 근데 그거 어차피 서버 압수수색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다 외국에 독일인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근데 드루킹이 이걸 찍어놨어요, 사진으로. 김경수 지사는 당연히 지웠을 것이고 드루킹이 자기 거를 캡처를 해놨군요. 거죠. 네. 요거를 냈다는 그걸 거죠. 증거로 냈다는 거죠. 여기에 무슨 내용이 거기 때문에 무슨 그랬을까요? 내용이냐면 정보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킹크랩을 어느 정도 몇 %까지 지금 완성했습니다. 예. 또는 이번에 작업을 몇 건을 했습니다. 뭐 300건, 뭐 350건.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판결문에 명확하게 그 글에 대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인지 김경수 지사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냥 통상적으로 그 뭐 고맙다 활동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킹크랩이나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것 또는 뭐 좋아요를 눌러준 걸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선거 운동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한 거지 그 글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그 글의 내용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있으니까 그걸로 봐서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죄라고 판단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김경수 지사는 시종일관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기계 돌리는 거 이거 나 시연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내가 쓰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존재 자체도 몰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킹크랩을 98% 완성됐습니다. 기계를 100대를 더 들여왔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잘하세요. 의례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봤죠. 그렇게 본 거다.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드rum나무 출판사에서 그 부분도 의견이 약간 충돌이 되는데 그날 시연했다라고 드루킹이 주장한 날 김경수 지사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있어요. 증거가. 근데 이제 거기까지 부인을 못 해요. 그건 부인을 못 하죠. 증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연하는 장면을 봤다 안 봤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어허. 그러니까 왜 김경수 지사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연하는 장면을 보는 사진이 찍혔다거나 CCTV가 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부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예. 실제 구동하는 걸 몇 번 시행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로그인 기록이라는 게 그렇죠. 그거군요. 예,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는 정황으로 봐서 김경수 지사가 거기 갔었고 예. 그런 시연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로그인 기록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봤을 것이다. 예. 라고 재판부는 판단했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는 보지 않았다. 간 예. 건 맞지만 그 현장에 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예, 예.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 그날 그 날짜 그 시간에 간 거는 맞다. 그거는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로그인 기록을 했다라는 그 시연은 나는 그 당시에 본 적이 딴 데 없다.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네. 그게 도는 거를 화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드루킹 일당이 다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입을 맞춘 거다. 입을 말을 맞춘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거예요. 판사는 김경수가 거짓말하는 그렇죠. 거다. 정황상으로 봐서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두 가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예, 됐다. 증거가 됐죠. 예. 자, 뭐 1심은 1심일 뿐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또 민주당은 이게 판사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재판을 한 이제 판사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다. 첫 번째 이제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이. 저분이에요. 예, 저분. 저분입니다. 예, 성창호 예, 판사라는 성창호 분. 판사인데 예.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이번에 이제 그 구속돼 있는 임종원. 임종원 차장 예. 그 조서 내용에 저분의 이름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수사를 받은 판사군요. 그렇죠.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예. 혹시나 사법농단의 수사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에 그런 재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주당이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 판결 나오는 선고 공판 날짜가 좀 연기가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되는 날짜로 네. 뒤로 미뤘다는 거죠. 그래서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민주당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예. 요 대목에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 민주당의 이 주장, 판사가 좀 이 사법농단 적폐 판사가 예. 뭐 양승태도 구속되는 마당에 너도 한번 구속돼 봐라라는 심정으로 지금 판결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쉽게 그렇게 말하면 주장을 하고 있죠. 예, 합리적 의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해석입니까? 저는 현재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은 어떤 의견이에요? 정치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양쪽을 다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뭐 판사를 문제 삼은 거는 민주당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을 아니,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기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지금 이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 오늘? 굉장히 가혹한 질문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가혹한 질문을 하는 하시는지 전화, 모르겠는데 대답을 하시는 요구하는 저한테 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관계돼 있는 일들을 봤을 때 네. 혹시나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런 이제 생각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정반대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예. 김경수 지사는 당사자니까 그렇게까지 반발하고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게 당사자니까 당연히 법정 그럴 수 구속까지 있죠. 되는 마당에 뭔 말을 예, 못해요. 예. 저 판사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예. 공당인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논리로 저 판사 문제 있다라고 공식 논평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보세요. 예. 정치권은 항상 무슨 재판이든요. 예전에 예를 들면 그 누구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그 발부 안 됐잖아요. 예.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막 비판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권은 자기들 정책 입장과 다르면 항상 비판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법부가 뭐 정권의 어째 뭐 권력에 뭐 신여 녹화를 했다는 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 관계없이 정치권은 항상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면 네. 자기들 입장과 다르면 항상 공격적이고
비판을 했었어요. 뭐 그러니까 정치권이니까 그런 그래, 차원에서 거다. 제가 아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판단이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이유로 된 거를 보면 국민들이 볼 때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는 만드는 요소도 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걸 너무 정치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 사법부의 독립도 훼손될 수 있고 또 사법부가 어쨌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게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법리적 논리를 가지고 따져야죠. 이런 부분이 이래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정황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상 이렇게 판사가 판단한 거는 여지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국민들이 저는 설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온 나라가 이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저도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저 사실관계를 여쭤보죠. 이번에 그 김경수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즈 맞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뭐 양승태 맞다, 키즈라고 아니다. 불리웠던 거는 사실관계는 맞다고 그러던데요? 뭐 그렇게 그것도 아닌가?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명확하게 뭐 불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의 퀴즈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저 이제 비서실에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법농단에 얼마나 개입돼 있는지는 조사 결과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사법농단에 개입돼 있을 수도 있고 다만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은 어찌 보면 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비서실에 갈 수도 있지만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사법농단과 연루돼 있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양승태 퀴즈다 아니냐 이런 부분도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아니 저는 민주당이 생각해요. 뭐 어떤 사석에서 그냥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공식 논평을 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럼 뭐 양승태 퀴즈로 불리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다, 그래서 성향이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에게 과도한 양형을 내렸다라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구속시켰잖아요. 그랬죠. 그것도 성창호 판사죠. 맞아요, 성창호 판사. 김기춘, 조윤선 구속시킨 것도 다 성창호 판사죠. 그럼 요 대목에 대해서는 양승태 퀴즈고 사법농단 판사면은 조금 좀 봐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논리로 자꾸 정치적으로 가면 그러네. 그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정치적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게 충분히 되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적 문제로 따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법리로 가자. 진짜로 법대로만 가보자 한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판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이나 변호사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법리적 분석과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또 2심, 3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아직은 1심 판결인 것이고 그러면 저게 자꾸 이제 정치적인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적 논란으로 끌고 가면 예전에 본인들이 했던 말과 늘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능한 한 저는 줄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뭐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런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만 우리는 따지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민주당이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한다는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만 탄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법 적폐 세력 탄핵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저것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사법 적폐 세력의 탄핵 문제는 예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판사들 탄핵의 문제가 나온 이유는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나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에 있어서 대부분 불구속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도 다 안 되거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거의 많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가 나왔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성창호 판사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건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 그렇죠. 진짜로 탄핵할지 여부는. 그거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지만 뭐 사법농단 전체에 대한 탄핵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성창호 판사 한 사람을 놓고 탄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약간 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민주당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데. 오바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는데 그럼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혹시 이거 가지고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갈 전략 갖고 있습니까? 뉘앙스가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쭤보는데. 뉘앙스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풍이 우려되는 당연히 정치적 역풍이 오바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첫째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2심, 3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변호인들은 지금 김경수 지사나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지금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무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2심에서 다른 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심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게 뭐 대선 불복 농란까지 옮겨가게 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정치 공세로 역풍 나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릴 때는 정의당의 논평이 정답인데 예. 정의당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 일단 뭐 정황에 의한 판단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의문점 명확히 해명해야 된다고 3심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왠지 정의당 치고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노회찬 전 의원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어요. 이 사건이. 노회찬 의원이 연관돼 네, 있구나, 연결돼 또.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저는 저 부분도 사법부에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황에 의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실제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나 정황상 봤을 때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고 네. 저는 1심 재판부가 판단했으니까 일단 뭐 판단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그거는 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2심에서 이 부분을 잘 따져야죠. 그러면 예. 이게 정황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변호인들 뭐 항의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샌다이 총영사 문제도 예. 그 문제도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 문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 이것도 유죄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 문제도 사실은 김경수 지사 측은 추천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린 부분을 보면 이거는 청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차이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도 제안한 적이 없다고 김경수 지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법원의 주장과 김경수 지사 측이 다르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못 안 갔잖아요. 됐죠. 안 예, 됐잖아요. 예, 불발됐죠. 불발된 걸 보면 추천만 했을 뿐이고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근데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이 드루킹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게 민주당이 고발한 건데. 그럼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경찰한테 고발을 할 때 박근혜 잔당이 남아서 아직도 저 그렇게 댓글 공작하고 생각했죠. 있다라고 신고해가지고 그랬었죠. 또 경찰이 정권 바뀌니까 신속하게 잡았잖아요. 네, 맞아요. 자꾸 봤더니 민주당 편인데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처음에 구속시켜놓고도 20일 동안 쉬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예, 아니라고 예, 봐요, 예.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뭐하러 이거를 그것도 들쑤셔 그래요. 가지고 예. 경찰에 신고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그거는 것 그거는 저 논리적으로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 내에서 따져보면 안희정, 예. 이재명, 예. 김경수, 예. 야 이런저런 이유로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다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됐죠? 이제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건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무죄가 나왔지만 그 사안 자체가 이 사안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은 잣대를 이제 국민들의 보잖아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죄가 나왔다 해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성분들 예, 입장에서 예.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정치적으로 제기 가능성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2심 판결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2심 판결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미지 훼손이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2심, 3심에서 반전이 되거나 무죄로 만약의 경우에 무죄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마지막으로 예. 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죠. 그렇죠. 이건 뭐 중간에 중간 대충 없어요. 해서 뭐 이렇게 그런 뭐 건 없어요. 가운데 선이 없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유죄거나 무죄거나. 아예 깔끔하게 예, 그렇게 될 100% 수밖에 없어요. 뒤집혀서 무죄거나.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최진봉 교수님 잘 들었고 한 달 예. 동안 고생하셨고요. 예. 또 잠시 쉬시겠지만은 뭐 예. 또 나오시겠죠? 약속해 예. 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면 열심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